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조요웩스 12일차에 오신 모든 랭글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약 조요웩스 시리즈와 관계없이 물결 효과를 만드는 내용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표시된 시각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요웩스 시리즈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할게요. 오늘 12일차 수업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야 싶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12일차 수업에서 어레이를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13일차 수업에서 for each를 배울 예정이랍니다. 각각의 회차 앞에는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 있을 텐데요, 그 기본 개념 설명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우리는 물결 효과를 다뤄내야 합니다. 우리가 7일차에서 니어 포인트를 배웠을 때 하단 연습 문제에 물결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이미 연습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그리고 이해를 다 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을 따로 빼서 이 물결 예제를 직접 설명드리는 이유는 7일차에서의 정보를 다루는 개념이 우리가 익혀야 할 감각 중에 상당히 까다로운 감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물결 효과에 대한 디테일한 강의를 해드리고 12일차, 13일차에서는 어레이와 for each의 감을 익히는데 좀 더 포커싱을 할까 합니다. 사실 해당 12일차, 13일차에서 물결 효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매 강의마다 다시 물결 효과를 설명드리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든 결과를 가지고 12일차, 13일차에서도 이용하게 될 거란 걸 꼭 알아두셔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약간의 감각을 좀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니어 포인트 펑션 다뤄볼게요. 여러분도 후디니를 켜시고 제가 하는 과정을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들어오시고 선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add, 자, 마이너스 5, 나머지 하나는 그냥 5, 자, 그리고 머지를 묶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add, 선으로 만들어줄게요. 바이그룹. 자, 리샘플 노드. 자, 0.1 단위로 나뉘어 있는 거 조금 아쉽습니다. 더 많이 나눌게요. 0.01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치뷰트 랭글 달아줄게요. 자,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우선은 스캐터 하나 꺼내서 리샘플 밑에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선 위에 스캐터 노드는 점을 뿌려줄 겁니다. 자, 이곳에 보시면 1000개가 뿌려질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굉장히 많죠. 4개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가 너무 고르게 뿌려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꺼줄게요. 또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3개로 줄여볼게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캐터의 결과를 어치뷰트 랭글의 두 번째 인풋으로 넣어줄게요. 그 이유는 스캐터에서 얻은 이 세 점을 레퍼런스로 이용할 거고요, 우리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1000개의 점에 대해서 이 세 점을 니어 포인트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니어 포인트 펑션을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치뷰트 랭글에 뭐라고 쓸 거냐면 인티저 pt는 니어 포인트 1, 어치뷰트 p, 이와 같이 쓸 예정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식을 쓴다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자, 우선은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니어 포인트 펑션이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이쪽 끝에 있는 녀석은 0번일 거고요, 이쪽 끝에 있는 녀석은 1000번 포인트가 되겠죠. 자, 0번부터 1000번 포인트까지 모두 니어 포인트 펑션을 활용하게 될 텐데, 자, 1번에 대해서 니어 포인트 펑션이 적용이 될 거예요. 여기서의 1번은 자, 두 번째 인풋이죠. 두 번째 인풋의 숫자는 1입니다. 자, 첫 번째 인풋은 0, 1, 2, 3. 자, 지겹게 얘기했죠. 이 내용의 1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세 점 중 어느 녀석이 가장 가까운지 찾아주게 될 거예요. 자, 이곳에서 반환되는 정보는 인티저인 포인트 넘버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0번 포인트, 이 녀석이 1번, 이 녀석이 2번이라면 자, 1000번 포인트에 대해서는 2번 포인트가 가장 가까운 점이겠죠. 그 정보가, 자, 방금은 변수 pt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변수의 형태로 2라고 저장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자, 식 한번 빨리 다시 써볼게요. 인티저 pt는 near 포인트 1, 어치뷰트 p, 그리고 어치뷰트 pt, 인티저 어치뷰트 pt는 pt, 이와 같이 쓴다면 이곳에서
PET라는 어트리뷰트로서 자, 가장 가까운 포인트가 뭔지 찾아줄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쯤에 여기서 만들어준 500번 포인트가 있겠죠. 이 500번 포인트가 가지게 될 PT 어트리뷰트의 값은 뭘까요? 자, 1이 가깝나요? 2가 가깝나요? 1이 가깝죠. 그렇다면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씩 써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티저 어트리뷰트 PT를 만들어줄게요. PT는 near point 펑션 1, attribute p. 그리고 여기서 구한 PT 변수를 인티저 어트리뷰트 PT는 PT라고 써서 값을 어트리뷰트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겠죠.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1000번 포인트는 2번 점이 가장 가깝다고 판단한 거고요. 자, 42번 포인트는 0번 점이 가장 가깝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블라스트 노드를 활용해서 자, 어차피 PT가 2인 녀석 따로 보고요, 1인 녀석 따로 보고 0인 녀석 따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이곳에 어치뷰트 PT는 0인 녀석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에서 같다라고 판별하는 느낌과 비슷하죠. 자, 코인추로 바꿔주고요. delete non selected.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곳에서 PT가 0인 애들만 자, 선택이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1을 써준다면 자, PT가 1인 애들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겠죠? 이 녀석에 2를 써준다면 자, 이 녀석만 보이는 거예요. 자,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긴 하지만 뭘 좀 해보려고 하냐면요, 널로 뽑아줄게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랭크를 3개를 달아주겠습니다. 자, 이때 near point 펑션으로 PT 값을 0으로 얻은 녀석들, 이 녀석과 위에서 얻어준 점 3개에 대한 정보를 두 번째 인풋에 넣어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어치뷰트 랭크에 넣어주고요, 점 3개에 대한 정보를 두 번째 인풋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PT 값이 2인 녀석들, 이 녀석을 어치뷰트 랭크에 넣어주고요, 두 번째 인풋에 점 3개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녀석과 3개의 점, 이 녀석과 3개의 점, 이 녀석과 3개의 점을 얻은 상태예요. 자, 제가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뭔가 식을 써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이제 앞으로 할 작업들이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작업이 된 건지 여러분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식 써볼게요. 자, 우선 뭘 해볼 거냐면요, 자, 이 녀석만 집중하세요. 이 녀석은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정보는 이 선이고요, 두 번째로 들어오고 있는 이 정보는 이 점 3개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이 점과의 거리를 구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거리가 저장이 될 거고, 이만큼의 거리, 이만큼의 거리가 저장이 될 겁니다. 이때 얻은 값을 D라고 할 거예요. 자, attribute P.y는 D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자,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이 점과의 거리가 높이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얻은 PT 값을 좀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인티저 어트리뷰트 PT가 있다는 것만 선언을 해둘게요. 그 상태에서 vector get pose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치 정보를 불러오겠다는 건데, 자, 포인트 펑션으로 위치 정보를 불러올게요. 자,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죠. 1번입니다. 그리고 attribute p 포지션 정보죠. 그리고 자, 앞에서 만들어준 PT에 대한 정보를 써줄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인티저 어트리뷰트 PT 이 녀석을 왜 불렀냐면, 자, 우리는 이 결과로 PT라는 값이 0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불러주지 않고 식을 쓴다면 자, 뭔가 잘못됐다는 것처럼 뜰 거예요. 마치 타입캐스팅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파란색 줄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티저 어트리뷰트 PT라고 불러주기만 한 겁니다. 이거는 상황 봐가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D 값을 구해줄 겁니다. 모든 포인트에 대한 이 점으로의 거리예요. 디스턴스 펑션 이용할 건데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여기서 얻어준 이 레퍼런스 점의 위치 get pose를 써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D 값을 얻었을 거예요. 이 값을 보기 위해서 float attribute D는 D라고 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D값이 생성이 되었죠. 자, 이제 이 D값을 attribute p.y에 넣어주겠습니다.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예측한 결과가 나온 거 이해가 가시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을 고스란히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줄까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붙여 넣어볼까요? 자, 바깥에 클릭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부분만 잠깐 꺼두고 그려보자면, 자, 모든 포인트에 대한 D값이 존재할 거고 그 값이 Y값이 될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보시면 위치값을 구해줄 때 이 PT값이 1로 잘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뭔가 PT값이 잘못 들어와서 0번이 불러졌다면, 자, 이곳에서의 D값은 크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높게 있을 거예요. 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 또 한번 이쪽에 넣어볼게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이 녀석도 무언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녀석들을 한 번에 한번 볼게요. 머지로 묶어서.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로 보기 위해서 컬러 노드로 색깔을 살짝 바꿔볼게요. 자, 잘 보이죠?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스캐터의 시드 값을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위치를 바꿔볼게요. 자, 식이 올바르게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정, 이 어치빌 랭글에서 한 방에 쓸 수도 있었어요. 자, 한번 한 방에 쓰는 방식으로 써볼게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치빌 랭글 달아줄게요. 자, 식 바로 한번 써볼게요. 자, 우선은 포인트 넘버를 얻어줄 거예요. near 포인트 펑션을 써서요. 자, 1번 써주면 두 번째 인풋이죠.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1번으로 들어온 점 중에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줄 겁니다. 자, 이때 pt라는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자, 이 pt를 가지고 포지션 정보를 구해줄 거예요. 벡터 get pose는 포인트 펑션, 자,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온 것 중에 포지션 정보, 그리고 방금 전에 구해준 pt. 자, 각각의 포인트는 pt 값으로 0이나 1이나 2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서 구한 pt를 여기에 써줄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저는 3개로 쪼개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 뉘앙스를 가져가셔야 이 다음 진도가 쉬워집니다. 자, 여기서 서로 다른 포지션 값을 얻었겠죠. 어떤 녀석들은 이 녀석의 포지션, 어떤 녀석들은 이 녀석, 어떤 녀석들은 이 녀석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때 float d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 이 d는 디스턴스 펑션으로 구해줄 겁니다.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자, 여기서 서로 다른 포지션 값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죠. get pose를 써줄 겁니다. 자, 이때 구해진 d 값을 attribute p.y에 넣어볼게요. 자, 이 결과는 동일하죠. 만약에 시드 값이 같다 하면, 자, 이 결과와 시드 값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결과는 같게 나오죠. 자, 이 부분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굉장히 식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준 PT가 이곳에 들어가서 서로 다른 갭포즈가 구해질 거고, 이 서로 다른 갭포즈를 활용해서 다른 변수들을 구해주고 계산을 해주게 될 거예요. 아래의 식은 사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온 내용인데 여기서 정보들이 어떻게 뿌려지는지가 헷갈려서 진도가 어렵게 느껴져요.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만든 선만 가지고 갈게요. 자, 지오메트리 새로 만들어주고요. 아까 만들었던 선 붙여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요. 자, 이와 같이 스캐터에 의해 점을 받았다면 어찌벨 랭글로 물결을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결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녀석을 기준으로도 물결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녀석을 기준으로도 물결이 이렇게 좌우로 나오겠죠. 자, 이와 같은 작업을 그리드가 아니라 선에서 먼저 해볼 거예요. 선에서 작업을 해본 뒤에 그리드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스캐터에서 점 받아서 그 점들에게 자동으로 물결이 나오도록 만드는 과정 조금 있다 할 거고요. 우선은 자, add로 점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파형이 나오도록 만들어 볼게요. 이게 되고 나면 여기서 만들어진 식을 스캐터로 받은 점에서 모두 파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한 파형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기준이 될 점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add. 자, 지금은 0,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attribute wrangle 붙여줄게요. 자, 이 add가 가지고 있는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템플릿 플래그 켜져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우선은 attribute wrangle에서 이 포인트의 위치를 얻어볼게요. 벡터 getPose라고 쓰겠습니다. 벡터 getPose는 포인트 펑션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1, p, 자, 점이 하나니까 0 쓰면 되겠죠. 포인트 넘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거리를 구해줄게요. 플롯 d는 디스턴스 펑션 이용할 거고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자, 여기서 얻은 getPose의 정보를 활용할 겁니다. getPose.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효과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효과가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fxa라는 작은 효과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ttribute p.y는 attribute p.y 더하기 fx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와 같이 식이 써지려면 fx가 정의가 되어야겠죠. 이 위에 플롯 변수 fx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최초로 만들어진 fx는 값이 0이겠죠. 0이라고 미리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롯 변수 하나만 더 만들어 줄게요. 뭐냐면 효과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fxa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녀석은 값이 0이라고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fxa에 대해서 꾸며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로는 d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이곳에는 최종적으로 fx라는 녀석은 앞으로 더해져서 업데이트가 될 건데 fxa라고 써두겠습니다. 이와 같은 코드 쓰는 방식은 제가 조이오백스 11차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fxa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자동으로 효과로서 들어와서 attribute p.y의 값을 변형시켜주겠죠. 자, 만약에 지금은 거리값에 대한 내용이 효과로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만약에 이곳에 마이너스 d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와 같이 방향이 바뀌겠죠. 자, 근데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파형을 만들어야 되고 반복적인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fxa를 변형을 줄 겁니다. 어떻게 줄 거냐면 마이너스 floor fxa.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floor 펑션은 뭐죠? 내림 펑션이죠. 자, 원래는 이처럼 되어 있었을 텐데 자, 소수점을 빼면 이와 같이 그려지는 이 녀석이 floor fxa일 거예요. 이 값을 fxa에서 빼준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좋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제 뭘 이용해 줄 거냐면요, 이곳에서 얻은 0부터 1까지의 결과를 채널 램프로 꾸며줄 예정입니다. 채널 램프는 자, 이름 써주고요, 이곳에 변수를 써줄 겁니다. 우리는 fxa를 넣어줄 건데 자, 이 값에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램프에 있는 함수로 변환해 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그려준다면 0에서 1까지의 내용이 이처럼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채널 램프 달아보겠습니다. fxa는 채널 램프, 자, 이름은 fxa로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용할 변수는 fxa입니다. 자, 채널 램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그 이유는 뭐죠? 0에서 1까지 증가할 때 이곳의 함수도 0에서 1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자, 이와 같이 동일한 모양이 나오는 게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파형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이와 같이 표현한다면 약간 물결처럼 표현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좋습니다. 이제 뭐 해주면 될까요? 파형이 움직여야겠죠?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D에다가 fxa는 attribute time으로 변화를 줄 거예요. 자, 더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될까요? 자, 빼주는 게 맞습니다. 우선은 더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fxa는 attribute time이 더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결과 볼게요. 자, 파형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있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제 파형이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자, 이 부분의 내용을 꺼볼게요. 자,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건 채널 램프를 조금 바꿔봐야 더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왕이면 0에서 1까지 모양을 그려줬기 때문에 이 파형을 이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성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볼게요. 플레이를 해본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읽고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읽고 있나요? 자, 계속 플레이 해볼게요. 자, 뚝 떨어졌죠? 뚝 떨어지는 구간 어디죠? 여기죠? 자, 뚝 떨어지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다면 파형이 생성이 될 텐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읽을 겁니다. 자, 이쪽 뒤에서부터 읽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는 모양이 패턴으로는 보이지만 생성이 되는 순서로는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채널 램프 한번 끄고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제 새로운 파형이 생성이 돼서 나갈 텐데 자, 0부터 1까지 커지나요? 1에서 0으로 줄어드나요? 생성되는 이곳을 보세요. 자, 1에서 0으로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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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고. 자,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줄 겁니다. 어떻게 고쳐줄 거냐면 fxa는 fit 펑션으로 고쳐줄 건데 자, fxa에 대해서 고쳐줄 거죠. 자, 우리는 fxa가 0에서 1 사이의 결과라는 걸 알기 때문에 뒤집어 줄 거예요. 1에서 0으로. 그렇다면 자, 이와 같이 생성이 되겠죠. 자, 이때 채널 램프의 내용을 넣고 이게 우리 눈에 직관적으로 들어오는지 볼게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기왕이면 플레이를 눌렀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대한 모양으로 생성이 되고 있죠. 이곳에 그려준 모양이 직관적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결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하면 물결이 바로 생성이 시작될 거예요. 자, 보셨나요? 이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녀석이 이쪽에 있다면 플레이를 하자마자 생성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생성될 거예요. 자, 지금 생성됐죠? 타이밍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 부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자, 파형을 만드는 이 행위는 효과를 내주는 하나의 시스템을 쓴 것뿐이에요. 이제 모든 포인트가 얻게 될 getPose 값이 바뀐다면 각기 새로운 위치에서 파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부분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각기 다른 위치에서 보시면 이 내용이 효과인 거예요. 거리값이 y값이 된다는 효과라고 가정을 하고 이 내용과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만들어준 이곳에서 스캐터를 해보고요. 식을 어떻게 바꿔주면 될지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점을 4개 정도만 만들어줄게요. 자, 점이 4개가 생성이 됐죠. 자, 이때 니어 포인트 펑션을 활용할 겁니다. 자, 맨 위에 써줄게요. 자, 인티저 pt는 니어 포인트 펑션으로 포인트 넘버를 구해줄 건데, 자, 1번 두 번째 인풋이죠.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pt 값을 얻어줬을 거예요. 자, 어떤 pt 값을 얻었는지 한번 볼까요? 인티저 어트리뷰트 pt는 pt. 자, 0번은 2번을 택했을 거고요. 자, 888번은 0번을 택했네요. 자, 이처럼 모든 포인트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의 넘버를 얻어줬고요. 이제 이곳에 0번이 써 있었는데 pt로 바꿔준다면, 자, 마지막 설명입니다. 자, 이 녀석이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포인트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의 포인트 넘버가 0번이었던 거예요. 이때 스캐터가 가지고 있는 점의 포지션 정보를 확인해 볼 건데, 자, 여기서 구한 0번을 여기에 입력해서 정보를 얻는다면 이 위치의 정보를 얻어줄 수가 있겠죠. 그에 따른 거리값이 나올 거고, 이제부터는 자, 이 구간에 대해선 이 녀석을 위한 단독행위가 될 거예요. 자, 제가 단독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세요. 자, 포인트가 있는 곳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만큼은 이 녀석에 의해서 행위가 발생할 거고요. 이만큼은 이 녀석에 의해서, 이만큼은 이 녀석에 의해서, 이만큼은 이 녀석에 의해서 파형이 발생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결과 보겠습니다. 파형이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포인트들은 본인에게 할당된 PT가 있고 그 영역 안에서 어떤 행위가 수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PT를 색깔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트리뷰트 cd는 랜덤 펑션 pt.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구획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색깔로 구획이 나뉜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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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스캐터의 위치도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고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좋습니다.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자, 이곳에 있는 이 파형이 실제로 물에서 발생하는 거라면, 자, 파형이 이와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파형이 이와 같이 왔어요. 이 파형은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만큼 오고 이만큼 왔다 했을 때, 자, 이만큼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자, 지나가면 다시 낮아지고, 또 이렇게 돼서 중첩이 됐다가 멀어지는, 자, 이와 같이 섞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끝 경계를 한번 보세요. 자, 굉장히 정없이, 자, 녹색은 녹색에 대해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이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자, 모든 구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점에 의해 만들어진 이 파형도 이쪽 내용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자기 목만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중첩이 돼서 겹친다든지 그런 표현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뉘앙스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결과 볼게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이 정도까지가 한계예요. 이제 그리드로 가서 이와 같은 파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가서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 개의 점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인 계산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점 하나를 불러와서 그 정보를 기준으로 파형이 발생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자, 한번 그리드 가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새로운 지오메트리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 만들어줄게요.
어치뷰트 랭글 만들어주고요. 애드도 만들어줄게요. 자, 포인트 생성할 건데 이 녀석을 기준으로 물결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드의 로어 컬럼은 좀 많이 높여둘게요. 201, 201. 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첫 번째 인풋에 넣어주고요. 이 점은 레퍼런스가 되겠죠. 두 번째 점에 넣어줄게요. 자, 조금 전에 했던 선으로 만드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스킬이 추가될 거고요. 그리고 약간의 팁들이 더 들어갈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뭘 해주면 좋을까요? 벡터 힛 포즈를 정해줄게요. 자, 물방울이 떨어져서 물결이 나는 느낌이라서 힛 포즈로 이름을 줬습니다. 포인트 펑션 1, 자, 이 부분 정말 지겹죠? 좋습니다. 이때 우리는 플롯 변수 디스트를 활용할 거예요. 자, 디스트는 디스턴스 펑션 어치뷰트 p, 힛 포즈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이 녀석으로부터의 거리가 구해졌을 거예요. 자, 이제 뭘 해줄 거냐면 플롯 fx라는 최종적인 효과의 결과물이 있을 거고, 자, fxa라는 작은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fxa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바꿔줄 거고요. 최종적으로 fx가 fxa의 결과물을 받아줄 겁니다. 자, 우선은 값도 미리 선언을 해줄게요. 0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fxa도 0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서 붙여둘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마지막에 뼈대가 될 식을 써줄게요. 어치뷰트 p.y는 앞으로 어치뷰트 p.y 더하기 fx로서 결론이 날 거예요. 자, 이때 fx는 fxa가 추가되면서 업데이트가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fxa를 꾸며주면 되겠죠. 자, 우선은 디스를 넣어볼게요.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결과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뭐 해줄 거냐면 fxa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뭐 예를 들어서 a floor a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fxa를 빼줄 건데 floor 펑션 fxa입니다. 자, 그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좋습니다. 이 부분 이해 가시죠? 자, 이 상황에서 fxa를 채널 램프로 꾸며줄 거예요. fxa 그리고 fxa. 자, 채널 램프 한번 볼게요. 자, 좋습니다. 잘 반영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지그재그로 생성이 되고 있을 거예요. 자, 잘 안 보이니까 클립으로 한번 떼서 볼게요. 자, 이곳에 채널 램프로 만들어준 모양이 형성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채널 램프를 간단하게 꾸며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줘야겠죠? 그렇다면 순서상 이곳에서 fxa를 어치뷰트 타임으로 꾸며줄 겁니다. 자, 더 할까요? 뺄까요? 뺄게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좋습니다. 이때 자, 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제작이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시작점이요. 자, 시작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볼게요. 자, 뒤에서부터 타고 올라오고 있죠. 이게 아쉽기 때문에 여기에서 fxa는 p 펑션으로 위아래를 뒤집어 주고요. fxa 0,1, 1,0. 자, 뒤집혔죠. 그러면 이곳에서의 생성 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낮은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급격하게 올라와서 내려가고 있죠. 자, 이렇게 제작이 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생성의 방식을 원하는 대로 그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뭔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약간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약간 물방울 모양으로 다시 수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된다면 물결 모양이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드의 로우와 컬러 매수를 좀 더 높여줄게요. 501, 501. 그리고 간격을 조금만 넓혀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가 아쉽냐면요. 물결이라는 게 퍼져 나갈 때 점점 그 사이즈가 줄어들죠. 지금 이 모양은 굉장히 인위적인 겁니다. 뻗어 나가면서 줄어드는 맛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꾸며볼 건데, 자, FXA를 나눠줄 거예요. 뭐로 나눠줄 거냐면 디스트로 나눠줄 겁니다. 자, 이 디스트 여기서 구한 디스트죠. 우리는 디스트를 불러서 FXA에서 이용했을 뿐이지 디스트 값은 이곳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디스트 값을 불러서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세요. 플레이를 해보면 자 가운데 부분은 제껴두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파형이 낮아집니다. 느껴지시나요? 왜 그럴까요? 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디스트 값이 커지기 때문에 효과의 폭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나누기에서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곱하기가 되는 꼴이죠. 그래서 이곳을 살짝 보정해 줄 거예요. 더하기 1. 그렇다면 이 부분이 1보다 작은 구간이 없겠죠? 디스는 어차피 양수니까요. 자, 이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점점 파형이 얕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아직 마음에 드는 결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더 빠르게 낮아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 펑션을 이용할 겁니다. 파워 펑션은 제곱을 해주는 펑션이거든요. 자, 파워 펑션 한번 써볼게요. 파워 변수 넣어주고요. 그 뒤에 몇 제곱을 할지 써주는 겁니다. 만약에 2라고 쓴다면 자,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나눠지는 값이 제곱이 됐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줄어들 거예요. 자, 플레이 해볼게요. 자, 아까와 차이가 있죠. 이곳이 아까는 1이었던 것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자, 1일 때는 이렇게 됐을 거고요. 자, 이곳이 0이 된다면 자, 무언가의 0제곱은 1이죠. 나누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결과 볼게요. 자, 아무것도 나누지 않아줬을 때는 이처럼 줄지 않고 파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럴싸해지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숫자를 우리가 마음껏 조절할 수 있도록 채널 플롯 dim이라고 써줄게요. 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라고 dim이라고 만들어줬습니다. 자, dim 값을 올려볼까요? 자, 저는 요런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려볼게요. 그리고 채널 램프에서 간격과 높이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채널 램프의 이곳을 조절하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원하는 대로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저는 요런 느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왕 하는 거 디테일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자, 어떤 부분을 올려줄 거냐면 자, 컬러풀을 만들어줄 거예요. 컬러풀은 뭐냐면 자, 이 부분까지는 지금 만들어준 결과를 유지할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눈엔 안 보이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파형이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0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간격 안에서 이 효과를 꺼줄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저라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컬러풀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1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에서 0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컬러풀을 fxa에 곱해준다면 이 이후는 자,
물결의 모양이 전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컷오프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 정도까지는 이 파형을 유지하고, 자, 이 안에 종료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컷오프 만들어 볼 건데,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우선은 컷오프라는 플롯 변수가 필요할 거고요. 자, 이만큼의 길이를 킵이라는 변수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end라고 해줄 거예요. 그러면 킵의 구간에서는 지금까지 구한 내용이 나올 거고, 자, 킵을 지나서 end 사이는 1에서 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듯이 사라질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이렇게도 표현이 될 거예요. 자, 킵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end를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keep, end. 그럼 여기서 뚝 끊기듯이 효과가 꺼질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부분을 또 만드는 이유는 어제 if 조건문을 배웠으니까 또 활용을 해봐야겠죠. 자, 우선은 float cutOff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keep도 만들어주고요, end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때 keep과 end는 우리가 직접 파라미터로 손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channel float keep 만들어줄 거고요, end는 channel float end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해요. 컷오프에서도 앞에서 만들었던 dist가 활용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태라면 우리의 컷오프는, 자, 이 거리가 되겠죠. 자, 거리에 따라 1과 0, 2와 같은 값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만약에 컷오프가 킵보다 크다면, 그리고 컷오프가 end보다 작다면, 자, 이 상태에서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컷오프가 킵보다 크고 end보다 작다면, 자, 이 부분의 dist 값을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될까요? 자, 만약에 킵이 3이고 end가 5라면, 자, 이곳에서의 dist는 3일 거고 이곳에서의 dist는 5일 거예요. 자, 3에서 5 사이에 있는 dist 값을, 자, 이곳이 1, 결과가 0이 되려고 할 거예요. 자, 뭐 쓰면 되나요? fit cutoff keep end 그리고 1, 0. 자, 써볼게요. 자, 컷오프는 fit 펑션에 의해서 값이 정해질 건데, 자, 컷오프 불러올 거고요. keep end 1, 0.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만약에 아직 생성 안 해주지만 킵이 3, end가 5라면 3, 5 이렇게 될 텐데, 디스턴스 값도 3, 5였겠죠. 근데 fit 펑션에 의해서 이 부분 1이고요, 이 부분 0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앞까지의 내용이 1이어야 되고 이 뒤의 내용이 0이면 되겠죠. 자, 우리 뭐 배웠나요? 자, 이 조건이 아닐 때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else 써주면 됩니다. 이 조건이 아닐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자, 이 안에 조건문을 하나 더 쓸게요. 만약에 컷오프가 킵보다 작거나 같다면, 자, 컷오프는 1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자, 빨리 표현해 볼게요. 3, 5인데, 자, 이 부분 말고요, 컷오프가 킵보다 작다면 이 구간은 1이에요. 자, 이 안에선 얘기를 했죠. 1에서부터 0까지 내려올 거예요. 자, 이 뒷이야기 안 했죠. 그러면 여기에 또 else를 써주면 됩니다. else, 자, 그냥 쓸게요. 이제 컷오프는 0. 자, 이해가 가시나요? 좋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파라미터 만들어 볼게요. 자, 밑에 킵과 end가 생겼죠.
자, 이것을 곱해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한 컷오프를 가지고 색깔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볼게요. 어차피 CD는 셋 펑션 활용해 볼 건데요. 자, 컷오프를 빨간색에 넣을 거고요. 자, 1 마이너스 컷오프를 파란색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파란색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엔드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엔드 값이 올라감에 따라 빨간색 영역이 늘어나고 있죠. 좀 더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구간은 영향이 아예 없을 거예요. 빨간색이 세질수록 영향이 센 겁니다. 자, 아직 킵이 0이죠? 킵을 올려볼게요. 그러면 명확히 빨간색인 구간이 생기고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에서 0으로 그라데이션이 되고 있고요. 킵이 2라면 자, 이만큼 1로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부터 자, 5.4네요. 5.4까지 0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제 이 값을 자, 색으로 볼 필요 없고요. 이제 이 값을 이곳에 곱해줄게요. cut off. 자, 곱해줄 건데 우선은 우리가 만들어둔 dim이 너무 잘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dim 값을 0으로 줄여줄게요. 결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까지는 유지를 하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자, 한번 값을 바꿔볼까요? 엔드 값을 줄여볼게요. 자, 보시면 2까지 버티다가 갑자기 효과가 사라지죠. 자, 효과가 반영될 구간을 넓혀줄게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쯤까지 2로서 킵이 있을 거고요. 자, 4.4 이 정도까지 감소하는 거예요, 효과가. 자, 그렇다면 이제 dim이랑 컷오프까지 같이 이용해서 꾸며볼게요. 자, dim 값 올려주면 자, 좀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오고 있죠. 이때 자, 이 구간들 멀리 있음에도 효과가 있는 이 부분들 지워줄게요. 자, 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 한 줄도 더 지워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지워졌죠? 좀 더 파장이 멀리까지 나가길 바란다면 엔드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까지도 물결이 오고 있죠? 이 물결의 길이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자, 이 근처에서 사라지죠? 좋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꾸미는 맛이 있어야 TWA랑 하는 느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듭니다. 자, 좋아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내용은요, 단일한 점에 대해서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식을 써둔 거예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포인트가 3개가 있어요. 이때 이런 식으로 물결이 쳐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지블 랭글 복사해줄게요. 그리고 스캐터 하나 꺼내줄게요. 자, 그리드에 스캐터 연결해주고요. 총 점 5개 생성해줄게요. 4개만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인풋에 얘를 넣어줄게요. 자, 좀 선을 그어볼게요. 이 정도에서 선을 그으면 될 것 같은데, 자, 뭘 구해줄 거냐면 인티저 pt를 구해줄 겁니다. 이 녀석은 near point 펑션을 활용할 거예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온 이 녀석에 대해서 구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구해진 pt 값을 힛 포즈를 구하기 위한 넘버로 써볼게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점은 이쪽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가 어딘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포인트 넘버가 있겠죠. 그 넘버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attribute pt, 인티저 attribute pt는 pt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0번 포인트는 1번이 제일 가깝다는 거예요. 이때
모든 포인트가 힙포즈라는 값을 얻어야 되는데 1번 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서 자 1번 점의 위치를 불러온 거예요. 이 밑에 내용은 여기서 부른 힙포즈를 기반으로 디스턴스가 구해졌을 거고 이와 같은 작업이 진행이 됐을 거랍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플레이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자 보시면 잘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자 하나 아쉽다면 물방울이 이렇게 동시에 떨어지지 않겠죠? 자 어떻게 하면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자 이 타임 뒤에 뭔가를 더해줄게요. 뭘 더해줄 거냐면 랜덤 값 PT를 더해줄게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값이 약간의 오차가 생기겠죠? 그 오차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까와는 느낌이 다르죠? 동시에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 다른 타이밍에 작동하는 게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만들었던 커브를 색깔로 한번 봐볼까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이 부분 이해 안 가시면 정말로 열심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다른 방식으로 색깔을 한번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얻어준 PT 값에 대해서 어치빗 CD는 랜덤 PT 랜덤 PT 값이 자 1인 녀석들은 동일하게 있겠죠. 자 이걸 색으로 봐볼게요. 그러면 9획이 나뉠 겁니다. 보로노이 프랙처처럼 나눠질 거예요. 자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까 더하기 1, 2, 3.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조금만 더 이해가 가시라고 블라스트 노드로 결과를 떼서 보여드릴게요. 어치빗 PT가 1이었던 녀석들만 볼게요. delete non selected. 자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 부분을 숫자를 바꿀게요. 0. 자, 이 구간만 작동을 하고 있고요. 3. 이 구간에서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색깔 한번 꺼볼게요. 자, 이제 스캐터의 수를 늘려볼 거예요.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이 방식으로는 물결이 예쁘게 표현되지 않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언제냐면 점이 많아서 이 보로노이 프랙처처럼 쪼개질 때 너무 가까우면 중첩돼야 되는 구간들에서 약간 어설픈 결과가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을 40으로 올려볼게요. 자 보시면 보로노이 프랙처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나요? 자 이런 식으로요. 왜 이런 결과가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점 4개일 때 이런 식으로 각각 쪼개서 보여드렸었죠.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 녀석들은 각각의 자, 스캐터에서 받은 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위치를 찾은 이곳에서 어치빗 랭글의 식을 수행하고 있을 뿐 자, 다른 녀석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할 일만 하는 겁니다. 맞닿는 부분에서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뭔가 기대했던 멋있는 결과는 더 이상 아니에요. 개수가 적었을 땐 그럴싸한가?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개수가 늘어나니 0 아니죠? 자 오늘 수업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12일차와 13일차에서 극복을 해볼 거예요. 자 극복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거냐면요. 자 이곳에 있는 결과가 오늘 얻은 결과입니다. 보시면 자 보로노이 프랙처처럼 구획이 다 보이죠. 그리고 타이밍은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중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렌딩이 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결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결과에서도 보로노이 프랙처 같은 미세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연히 퀄리티 차이가 있죠. 자, 이 부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말이 한계라고 했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자, 12일차의 선에서는 아마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거고요. 13일차까지 가신다면
이곳에 어떠한 경계선도 나타나지 않고 물방울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일차, 13일차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따로 시간을 빼서 물방울 만들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뭐랄까, 제 마음에서는 이 부분의 이해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자, 이 펑션을 꾸미는 이 과정은 떠오르는 대로 추가해주면 되는 거고,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흐릿하게라도 있으면 스스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감각은, 자,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해를 못한다면 앞으로는 진짜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꼭 개념을 알아가셔야 돼요. 몸소 느끼셔야 합니다. 그만 강조할게요. 자, 오늘도 강의가 짧지는 않았네요. 고생 진심으로 많으셨고요. 내일 진짜로 신나는 마음으로 조요백스 12일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